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심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 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파나소닉과 스즈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다이킨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내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최악 상황에선 한 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니케이는 다음 달부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이다. 바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 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관련 질문에 주말에 받았다. 사전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까 일본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미즈기와 대책으로 공항, 항만 등의 문을 닫아 해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것.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속출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입항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14일 격리, 공항 통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에서 아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오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어떤 걸 검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도 4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실시한다. 그런 큰 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협조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며 호응이 없다.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 지금 폭망이지. 한일 통화 스와프. 지금은 어떻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 담당 강요인 아소 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 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추이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증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두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 한중일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 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양국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 협정까지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양국 간의 통화 협력의 끈은 완전히 끊겼다. 아소 재무상이 말한 6에서 7년 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협정 만료를 앞둔 2013에서 2014년 양국 간의 오간 대화를 지칭하는 듯하다. 아소 재무상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계속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이 일본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의 딱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일은 그게 끝이었다는 아소 재무상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재추진에 일단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 개시에 의기투합한 사람이 바로 아소 재무상 자신이었다. 하지만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이던 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아소 재무상은 소녀상 설치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져보면 가장 최근 한일 스와프 협정 재개에 밥상을 걷어찬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소 재무상 자신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최근 협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스와프 협정 연장 불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뒤집어 씌운 것이다.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돈 빌려주는 쪽이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발언도 향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양국 간 협정으로 한국만 혜택을 보고 마치 일본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일본과 통화 스와프 몇억 달러 기사가 나도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화폐로 하는 거다. 엔화가 우리한테 뭔 쓸모가 있냐.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돈이든 뭐든 전부 달러 필요하고 노재팬 이후로 일본과 교류도 더 줄어서 엔화 필요성은 더 없어졌음.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필요 없다. 서로 필요 없으니 안 하는 거다. 이스라엘 뺨치는 마개조 남아공의 올리펀트 전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펀트, 엘리펀트하고 비슷한 발음이죠. 엘리펀트는 E로 시작하는 코끼리, 올리펀트는 O로 시작하는 코끼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로 영은 때 어쨌든 코끼리라는 말입니다. 자, 한때 잘 나갔던 얼리 어답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 육군이 1958년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영국의 센츄리온 전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마지막 막판에 이 센츄리온 전차를 개발했는데 40년대에 이제 이 영국 육군이 이 센츄리온 전차를 장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들어서 다 완료를 하고 해외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의 아주 초반기에 이 센츄리온을 샀던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스라엘보다 먼저 샀어요. 야, 센츄리온 지금 봐도 참 잘생겼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하며 지금 우리 K1 전차의 사이드 스커트나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포탑, 그리고 이 언덕을 타는 거 가는 이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이런 거 봤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썼던 이 셔먼 전차, 이런 셔먼 전차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 보이는 그런 전차예요. 정말 명작입니다. 주포가 20파운더 라고 하는 주포인데 영국 스타일로는 그렇고요. 미국 스타일로는 84.5mm. 그러니까 주포는 지금 규격으로는 좀 작죠. 그러나 주포를 제외한 이 포탑의 형상, 그리고 차체의 형상, 이런 것들은 거의 이 21세기형 전차와도 견주어서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전차가 바로 센츄리온입니다. 이 센츄리온을 남아공이 58년도부터 250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군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 제재를 받았죠. 왜냐?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그래서 1961년도부터 1977년도까지 무려 16년 동안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제대로 된 유엔 제재가 이제 진짜 시작했죠. 61년도부터는 야, 너희 나라는 무역 안 해. 인종차별 철폐해. 야, 부끄럽냐? 뭐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77년도에 가서 유엔 제재가 들어가서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61년도 같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 있는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독립의 본물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흑인이라고 해서 미개한 국민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다. 라는 이런 명분이 다 이제 전 세계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차별했죠. 군대에도 흑인도 없었어요. 군대에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이제 육군력을 증강,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가 생겼으니까 그런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숙적 앙골라가 T-55 전차를 대량 도입을 했습니다. 1970년대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나미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앙골라가 있습니다. 이 앙골라는 중남부 아프리카의 최강 국가인 공산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앙골라를 소련이 공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앙골라를 바탕으로 해서 쭉 주변을 전부 이제 공산화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앙골라에다가 소련군이 직접 들어가진 않고 쿠바를 지원해서 쿠바군이 앙골라에 들어가서 앙골라군을 무장화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이제 T-55 전차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T-55 전차의 주포는 이제 100mm죠. 그런데 이 지금 센츄리온 전차는 84.5mm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센츄리온을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2년도부터 75년도까지 자체 개량을 하기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자, 남아공 정부님이 암스코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지금 센츄리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전차를 새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대대적으로 개량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암스코가 아니 지난번에 스코키안이랑 세멜 그 개량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또 무슨 새 개량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변속기랑 핸들만 바꿔놓고 무슨 개량이야. 너 같으면 그거 타고 나미비아 들어가서 앙골라 놈들이랑 싸울 수 있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암스코가 그건 아는데 개량도 뭐 부품이 있어야죠. 지금 유엔 금수 걸린 거 몰라요? 제재 먹은 상태에서 무슨 시정 부품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유엔 제재가 내려졌으니까 무기 부품을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부품이 있어야 개량을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지 모르는 알 수 없음님이 채팅방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너희 하는 짓이 가상해서 그런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이슬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공산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나미비아, 그리고 그 위에 앙골라인데 나미비아는 아주 허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앙골라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조력으로 탄생한 개량전차 올리펀트입니다. 이제 센츄리온에서 올리펀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1977년도. 그래서 엔진을 바꿨습니다. 왜냐? 기존의 센츄리온이 가지고 있던 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연비가 안 좋은 거예요. 연비 그 풀로 채우면 거의 한 150km밖에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가 없죠. 때로는 나미비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50km만 가면은 뭐 지체말로 앵꼬가 되니까 이거 뭐 보급기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77년도에 미국의 도움으로 엔진을 바꿔놨습니다. 그 엔진이 우리와도 아주 인연이 많은 엔진이에요. 우리 한국의 M48 전차에 들어갔던 그 엔진인데 M48 전차 우리가
미국이 줬던 M48A2C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죠. 그게 이제 휘발유 엔진이었습니다. 연비가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도 디젤 엔진으로 바꿨죠. 그래서 M48A3K 이런 버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엔진, 그 750마력짜리 엔진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항속거리가 늘어나죠. 디젤 엔진 연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 엔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퍼포먼스가 차원이 다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올리펀트 마크 1입니다. 77년도에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주포는 아직도 84.5mm 20파운드4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앙골라가 T55를 대량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주포도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서 주포를 대량으로 이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55 상대해서 쏘려면 주포 바꾸자. 그렇게 해서 105mm 강선포를 갖다 붙여요. 이게 바로 올리펀트 마크 1A인데 1978년도에 이 개량을 합니다. 불과 엔진을 바꾼 뒤에 1년 만에 이제 주포까지 개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력 전차가 됐고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차가 된 거예요. 이때의 재원을 보면 전투 중량이 무려 56톤입니다. 지금 우리 K2 흑표 전차 정도 되는 무게예요. 엄청나게 무겁죠. 승무원은 4명입니다. 엔진은 750마력 디젤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45km, 좀 느리죠. 항속거리는 우리 M48하고 똑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M48보다 훨씬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350km 밖에 안 가요. 우리 M48은 400km 정도를 가죠. 주무장은 105mm 강선포입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 우리 한국의 K1 전차, 88 전차, 그 K1 전차의 105mm 강선포,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영국에서 도입한 L7 주포를 달았는데 우리 한국의 K1 전차도 바로 그 영국의 L7을 기반으로 만든 포죠. 그래서 이 엔진 그리고 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탱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올리펀트 마크 1A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대량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바로 앙골라에서 첫 데뷔를 합니다. 실전을 붙었어요. T55 전차 부대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인데 롬바강 전투라는 전투예요. 1987년 9월 1일에 벌어진 전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미비아의 SWAPO 게릴라 소탕을 위해서 앙골라 영토에 진입한 남아공 육군 기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앙골라 기갑부대가 출동해서 벌인 격전입니다. 앙골라군은 72대의 T55 전차를 투입했으나 62대가 파괴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차 2대 그리고 장갑차 5대 등의 피해만 입고 종결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압승해버린 것이죠. T55 전차와 소량의 T34 전차 해서 무려 72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차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전차 2대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전차 2대는 파괴가 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끌고 와서 수리를 해서 다시 썼다고 하니까 뭐 포탑이 날아가고 이 정도 파괴된 건 아니죠. 그냥 피격이 됐지만 파괴는 대파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장갑차 5대 이건 이제 파괴가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건 뭐 거의 뭐 걸프전 할 때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라크의 T-72를 박살을 냈던 그 전투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전과를 올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북한의 천마호 전차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T-54, 55 이런 것들 하고 만약에 우리 M48A5K 그리고 우리 K1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싸우면 이 정도 전과 올리지 않을까요? 이 K1 전차의 차체보다 훨씬 더 약한 센츄리온 전차의 차체를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올렸고 우리 K1의 주포하고 똑같은 주포죠. 그러나 또 탄은 또 우리께 또 좋아요. 텅스텐 단심으로 만들어서 아주 관통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북한군 전차하고 싸워도 K1 전차 105mm라도 압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전과를 올렸죠. 나미비아가 이 남북으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걸 관통해서 앙골라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싸운 겁니다. 이 앙골라가 나미비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반군을 지원을 했죠. 그걸 이제 쫓아가다가 이 나미비아 반군이 앙골라로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앙골라군하고 싸웠는데 정말 대파시켰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갔냐? 그게 아니고 기록을 보면 4개 대대가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원대대 뭐 이런 거고요. 전투대대는 2개 대대. 그런데 그 전투대대가 전부 기갑인지는 뭐 제가 본 기록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2개 다 뭐 기갑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2대의 전차보다는 더 적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완전히 압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펀트로 재미를 본 남아공 정부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마 개조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올리펀트 마크 1B를 또 만들었어요. 1991년이죠. 이제 냉전이 끝났는데 이 계획은 물론 냉전 끝나기 직전에 세웠겠죠. 그래서 방어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왜냐? 센츄리온 전차가 195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의 뭐 소련제 전차 해봐야 100mm, 뭐 110mm 이런데 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125mm 주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방어력 좀 더 강화시키자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포탑 앞에 증가 장갑을 잔뜩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력을 강화시키죠. 증가 장갑을 잔뜩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엔진을 750마력에서 950마력짜리 엔진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강화된 포탑으로 재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개조를 또 했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년 쓰다가 또 교체합니다. 15년 쓰다가 2006년이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를 만들었죠. 3.5세대 전차의 뭐 최초의 3.5세대 전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전차인데 그 르클레르 전차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2 전차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도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남아공 육군이. 근데 정부가 야 무슨 지금 우리 주변에 적이 어디 있다고 그거 왜 쓰냐? 하지마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에 포탑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서스펜션까지 전부 교체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이게 전차장용 조준경입니다. 그래서 포수만 조준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전차장용 조준경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뭐냐? 포수만 적 타겟을 조준하는 게 아니고 전차장도 하니까 뭡니까? 헌터 킬러 기능을 가진 겁니다. 바로 3세대 전차의 기본이 헌터 킬러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동간 사격, 주야간 전투 이게 3세대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펀트 마크 2는 엔진을 다시 더 강화시켰어요. 1040마력으로. 그러니까 개조한 지 15년 만에 다시 엔진을 90마력을 더 파워업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동간 사격 능력을 부여합니다. 완전히 3세대 전차가 된 거죠. 그리고 신형 복합 장갑을 설치해서 이 포탑 부분에 완전히 지금 재설계를 했죠. 그래서 더 방어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는 헌터 킬러 기능. 완전히 3세대 전차가 돼버린 겁니다. 센츄리온 전차가 3세대 전차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 개조를 하고 그리고는 또 4년 후에 야, 이 개량으로 재미 봤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 데넬사에서 자 고객님 이제 정부에게 또 꼬시는 겁니다. 고객님 새로 나온 최신 사양입니다.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점점점 이게 누가 봐도 레오파드 2 A7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화된 방어력 이런 걸로 이제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야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타입 한 대만 지금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센츄리온인 이 올리펀트 과연 언제 퇴역할까요? 1958년도 그러니까 58년 개띠죠. 지금 뭐 만으로 62살 우리나라로 63살 이 올리펀트 58년 개띠가 아직도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전차입니다. 이 정도로 이 동네 짱인데 뭐 굳이 새 거 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센츄리온 그러면 센츄리온이 뭡니까? 바로 백인장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로마 군대가 10인장, 100인장, 1000인장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센츄리온 백인장이에요. 백인장인 이 센츄리온이 혼자 빼고 그냥 센츄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을 쓰는 센츄리. 지금 이제 58년 개띠니까 62년 썼으니까 앞으로 38년만 더 쓰면 센츄리가 되는 겁니다. 센츄리.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렇게 정말 없는 살림은 아니었죠. 아주 제재가 되는 이런 열악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이 주변국에게 버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사실은 또 직접 전투를 벌여서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기도 했던 올리펀트 전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